여러분, 지금 오후 3시에 떡 드시고 계신가요? 당장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이번 주에만 제 병원에 3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한 분은 눈 속 혈관이 터져서 시력을 잃으셨고, 한 분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마지막 한 분은 당뇨발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간식 때문이었습니다. 혈당이 70에서 300 가까이 폭등했고 그 순간 눈 속 미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4가지 간식만 바꾸시면 일주일 만에 당뇨 합병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8세 할머니께서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뇨약을 반으로 줄이셨고 흐릿했던 시력이 다시 선명해지셨어요. 병원은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일주일 후 변화를 꼭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죠.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간식을 드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제 환자분 중에 박영희 씨라는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오후 3시에 건강을 위해 과일 스무디를 드셨죠? 요구르트랑 시럽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드셨는데 3개월 후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10에서 160으로 폭등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과 검진에서 당뇨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눈 속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일 주스와 스무디, 이게 바로 눈을 멀게 하는 시한폭탄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섬유질이 완전히 파괴돼요. 섬유질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주스로 만들면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당은 위장에서 흡수 속도가 3배에서 5배 빨라집니다. 거기다 시럽이나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당이 2배로 더 들어가죠.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당은 혈관을 타고 눈으로 가요. 눈 속 망막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데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이 혈관들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조금 흐려지는 정도예요.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눈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액상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해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완전히 파업을 선언하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 다음은 더 무서운 떡과 호떡, 감자빵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김철수 씨라는 72세 남성분이 오셨어요.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떡만 조금씩 먹는데 왜 발이 저리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고 이미 당뇨발 초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발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상태였어요. 찹쌀떡 1개가 발가락을 잃게 만드는 이유를 아세요? 찹쌀떡, 호떡, 감자빵의 혈당 지수는 85에서 90입니다. 백설탕이 65니까 설탕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려요. 비유하자면 혈당은 자동차 속도예요. 설탕은 시속 65km인데 찹쌀떡은 시속 85km로 질주하는 거예요. 혈관이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발끝까지 내려가서 신경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죠. 그러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요.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도 느리기 때문에 그 작은 상처가 궤양이 되고 괴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해요. 실제로 한국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고혈당 지수 간식을 자주 먹는 그룹의 당뇨발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3.2배나 높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당신의 투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무설탕 과자,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전문의님, 저는 무설탕 과자만 먹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무설탕 과자에 들어가는 말티톨,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은 설탕보다 열량이 낮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혈당은 여전히 올려요. 설탕의 50%에서 70%만큼요. 둘째,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당알코올을 계속 처리하려니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매일 무설탕 과자 한 봉지씩 드셨다가 3개월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지금부터 일주일에 3번 병원 오셔서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투석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앉아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해요. 평생 말이죠. 여행도 못 가요. 손주들 생일에도 병원에 있어야 해요. 무설탕이라는 3글자 때문에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제 환자분 2분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밤에 먹는 달달한 빵과 우유, 이게 바로 뇌졸중 직행 열차예요. 잠이 안 와서 우유 한 잔에 빵 조금 먹고 자요. 이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새벽 뇌졸중의 주범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 시간에 60%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달달한 빵에 우유까지 드시면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서 아침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70%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사실 아세요? 야간 고혈당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 고혈당이 있는 분들은 숙면도 못 취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새벽에 서너 번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피로하면 또 단 것을 찾게 되죠. 이 악순환이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4가지 간식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치우세요. 한 개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그럼 왜 예전엔 괜찮았던 간식들이 지금은 독이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평생 혈당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피부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는 탱탱했죠? 지금은 어때요? 주름지고 탄력이 없어요. 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 세포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환풍기가 빵빵 잘 돌아가서 연기, 그러니까 당을 빨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환풍기에 기름때가 끼고 모터가 약해져요. 똑같은 연기가 나와도 이제는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연기는 집안에 가득 차고 그게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세포의 당 거부증이에요. 인슐린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가 싫어 안 받아?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여러분,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우리 몸당의 70%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30대부터 10년마다 근육이 3%에서 8%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근육이 20%에서 30% 줄어든 상태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집에 쓰레기통이 10개 있었는데 이제 7개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쓰레기, 그러니까 당이 나오는데 쓰레기통이 줄었으니 쓰레기가 집 안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근육이 줄면 당을 못 쓰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남은 당은 뱃살로 쌓이고 뱃살은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그럼 세포가 더 딱딱해지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돌고 돌면서 결국 눈, 신장, 발, 뇌혈관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욕조에 비유할게요.
욕조에 물, 그러니까 당이 계속 들어오는데 배수구, 그러니까 근육이 막혀 있어요. 물은 계속 차오르죠. 거기다 여러분이 위험한 간식을 드시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거예요. 욕조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욕조에 물을 적게 넣고 배수구를 뚫는 거예요.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간식을 먹고 근육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당신의 당뇨 약 복용량이 바뀔 수 있어요. 뭘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눈과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기적의 간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릭 요거트 플러스 블루베리 플러스 호두 5알입니다. 이게 왜 기적의 조합이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죠.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 줌 넣으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줄 뿐만 아니라 눈 속 망막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호두 5알.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세포의 당 거부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73세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오후 3시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드셨는데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5로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안과 검진에서 망막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방울토마토 5개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최고죠.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배수구를 뚫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방울토마토는 당지수가 15밖에 안 돼요. 설탕이 65니까 4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신장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겁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50%나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준비가 쉽다는 거예요. 달걀 한 번에 10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먹고 싶을 때 하나 꺼내서 방울토마토 5개랑 먹으면 끝. 5분도 안 걸려요. 세 번째, 현미 귀리 미니 주먹밥입니다. 핵심은 밥 3, 채소 7 비율이에요. 백미 대신 현미나 귀리를 쓰세요. 혈당 지수가 백미는 70인데 현미는 50, 귀리는 55예요. 주먹밥 만들 때 밥을 조금만 넣고 잘게 썬 당근, 시금치, 김을 듬뿍 넣으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와줘요. 한 환자분이 이 방법으로 간식을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후에 졸리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발 저림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신경 손상도 멈춘 거예요. 네 번째, 당근 샐러리 스틱 플러스 병아리콩 후무스입니다. 당근과 샐러리를 막대 모양으로 썰어서 후무스에 찍어 드세요. 후무스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건강한 딥이에요.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요. 당근은 단맛이 있는데도 혈당 지수가 39밖에 안 됩니다. 샐러리는 거의 0이에요. 게다가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있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고 씹는 동작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병아리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줘요.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조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근육을 지켜주고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눈과 신장 혈관을 보호합니다. 78세 할머니께서 이 4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당뇨약을 하루 2알에서 1알로 줄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흐릿했던 시야가 다시 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실천이 중요하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날 아침 냉장고를 여세요. 위험한 간식 4가지 중 하나를 찾아서 치우세요. 그리고 안전한 간식 하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과일 주스를 버리고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사오세요. 둘째 날에는 떡을 치우고 달걀을 삶으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요.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넷째 날부터는 하루 간식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오전 10시에는 그릭 요거트 조합, 오후 3시에는 삶은 달걀 조합, 저녁 8시에는 채소 스틱 조합. 하루 총 간식 준비 시간이 6분밖에 안 걸려요. 이 6분이 여러분의 눈과 신장을 구합니다. 일주일 후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야간 고혈당이 없어져서 숙면을 취하거든요. 둘째, 오후 3시에 졸음이 안 와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안 하니까요. 셋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정상화돼요. 고혈당으로 인한 빈뇨가 줄어들죠. 넷째, 발 저림이 줄어들어요. 신경 손상이 멈추는 거예요. 다섯째, 혈당 수치가 떨어져요. 평균 10에서 20 정도 낮아집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아요. 어제 떡을 먹었다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완벽한 100점이 아니라 꾸준한 70점이 더 낫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지켜도 분명 변화가 보여요. 손주 생일이나 명절에는 조금 먹어도 돼요. 단,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먹은 후 30분 산책하세요. 30분 걷는 게 혈당을 30 정도 낮춰주고 다리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76세 환자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명절에 떡국 반 그릇만 드시고 손주들이랑 30분 산책하셨대요. 그날 혈당이 160밖에 안 올라갔어요. 예전엔 200 이상 올랐는데 말이죠.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표시하세요. 오늘 안전한 간식을 먹었나요? 동그라미. 위험한 간식을 피했나요? 동그라미. 일주일에 동그라미 10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과일 주스, 떡, 무설탕 과자, 야식빵은 즉시 끊으세요. 이게 눈, 신장, 발,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둘째, 그릭 요거트 조합, 달걀 조합, 미니 주먹밥, 채소 스틱 조합으로 바꾸세요. 하루 6분이면 충분해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닷새만 지켜도 합병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 안내 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진단 및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식을 바꾸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이 떨어지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후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그릭 요거트로 바꿨어요. 3일째인데 벌써 발 저림이 줄었어요. 일주일 했더니 혈당이 15 떨어지고 시야가 맑아졌어요. 이런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려.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눈과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잡는 아침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